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교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주간 또는 1일간의 활동에 대해서 요약해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구글 클래스룸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그날 수업을 모두 다 했을까 안 했을까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서 부모님들에게 자동으로 1일 단위 또는 주간 단위 이렇게 요약된 활동에 대한 결과를 메일로 전송하게 되고 부모님들은 그것을 수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이제 가디언스 서머리라 그래서 이제 자녀의 그 활동들을 요약해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늦었던 부분도 있고요. 올해 이제 구축되고 있는 과정에서 모르는 기능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면요, 보통 이렇게 1일 단위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제공하고 계실 거예요. 자, 지금 예시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제 28일 월요일에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이렇게 6개의 수업들이 제공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당 학생들이 모두 참여를 했고 과제를 제출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적 같은 곳에서 교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부모님들이 알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송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간편하게 요약된 걸 보낼 수 있을까, 일일이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 시스템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겠는데요. 먼저 이제 전송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는요, 누락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예 과제 자체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해서 이 과제가 할당된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누락된 상태로 있는 경우, 그리고 마감이 임박한 과제물, 예를 들어서 교사가 일주일 뒤까지 이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기한을 설정해 놓았으면 그 기한까지 이제 과제가 임박한 과제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사가 어떤 내용을 공지하거나 또는 과제 질문을 제출했을 때 이러한 수업 활동에 대한 내용도 이제 제시가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교사분들께서는요,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서 설정 값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설정 값을 이렇게 내리다 보면요, 이렇게 보호자 요약이라는 이런 메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지금 학생들만 이 클래스룸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 활성화를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이메일 요약의 수업을 추가하시겠습니까? 가르치는 모든 수업에 보호자 이메일 요약을 추가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옵션에 따라서 선택할지 말지 결정하면 되고요. 그렇게 수업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른쪽에 저장을 눌러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요, 사용자로 갔을 때 이렇게 학생들이 있고 원래는 없었던 이 보호자 초대라는 메뉴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 보호자 초대를 누르면요, 이 학생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계정을 신청을 받아서 그 계정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요, 먼저 이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보호자를 추가했는데, 보호자는 이렇게 보호자 초대를 누른 다음에 그 보호자의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해서 초대하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현재 초대됨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학생에 대해서 get Google Classroom email summary for 하면서 누구 학생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클릭하면요, 이렇게 이 학생의 가디언,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가디언은 보호자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자로서 이렇게 수락하시겠냐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에 weekly summary
이제 이 학생에 대해서 위클리 서머리를 받겠느냐, 주 단위로 어떤 요약된 내용을 받겠느냐, 그리고 여기의 내용은 뭐 미싱, 누락된 과제라든가 다가올 그 임박한 과제, 그리고 새로운 교사가 어떤 공지사항이나 포스트를 남겼을 때 이걸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ccept 또는 내가 이 아이의 부모가 아니면, 보호자가 아니면 I'm not guardian으로 거절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락 offset을 누르면요, 이렇게 누르면 클래스룸 이메일 요약받기 라고 되어 있고, 수락 또는 계정 전환을 눌러서 해당하는 계정 상태에 따라서 제가 지금 로그인한 계정으로 받겠다면 수락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수락을 누르면요, 저는 테스트를 하느라고 지금 3명의 학생의 보호자로 이제 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3명의 학생들이 제공이 되고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주 이 학생의 서머리를 받을 것이냐, 또는 메일로 받겠느냐, 아니면 아예 이 학생의 요약은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메일로 설정해 놓고 매주로 설정해 놓고, 자 여기 보시면요, 1일 요약을 만약에 메일로 선택을 한 경우에는요, 매일 오후에 이제 그 메시지가 전송이 되고요, 또 매주로 한 경우는 여기에 금요일 오후에 전송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계정에 이렇게 3명의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요, 다시 이렇게 교사의 그 사용자 메뉴 탭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것을 보호자가 수락했을 때 이렇게 이제 보호자 계정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보호자 계정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 보호자를 이제 오른쪽에 학생 오른쪽 설정값을 눌렀을 때 학생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이메일 보낼 수도 있고, 그 보호자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보호자를 삭제할 수도 있고 또 초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모든 보호자 메일 보내기를 누르면 소속된 클래스룸에 등록된 모든 보호자의 메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된 공지사항을 날리거나 할 경우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보호자가 초대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 이제 요약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 보호자의 메일로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 이렇게 돼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주간으로 받은 거겠죠. 그래서 weekly summary for 펠릭스라는 학생의 그 주간 요약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학생의 활동, 그래서 무엇을 누락했는지 지난주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due next week, 다음 주까지 뭔가 진행해야 될 것들, 그리고 지난주에 학생의 어떤 활동들도 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메일이 오면요, 요약된 메일이 오면 밑에 unsubscribe가 있고 settings가 있어요. 보호자가 이제 unsubscribe 하면은요, 이 내용을 더 이상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세팅에서 세팅 값으로 변경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자, 그 받은 내용에서 그 세팅스를 이렇게 클릭하면 앞에 이렇게 그 자녀 이름이 나와 있고, 이제 이 학생에 대해서 위클리를 어떻게 할 건지, 데일리로 받을지 위클리로 할 건지 설정도 여기서 다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휴지통으로 버려도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삭제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 요약 하단에 수신 거부, unsubscribe를 클릭해도 이제 수신 거부가 돼서 이제 내용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학생에게 계정에서 보호자가 삭제되었다는 이메일도 전송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보호자가 받을 수 있는 메일 내용은요, 이렇게 누락된 과제물과 마감이 임박한 과제물, 그리고 수업 활동, 최근에 교사가 공지한 과제나 질문, 그리고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을 몇 점을 매겼고 이런 것들은 발송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그러면 보호자로 초대받았으니까 클래스룸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자, 와플 버튼 눌러서요, 이렇게 클래스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래스룸으로 만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해당 클래스룸이 떠 있지는 않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클래스룸이라는 공간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교사, 또 학생과 학생 간에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교사가 따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단지 부모로서 그 학생이 활동한 결과물을 주간 또는 일일 단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왜 이상하게 제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설정값에 그 가디언 서머리라고 있지가 않아요. 자, 다시 보면요, 여기 설정값에 섭리 버튼을 누르면요, 이 보호자 요약, 그 미국 영어판에서는 가디언 서머리라고 나오는 부분, 이게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요, 이제 그 G수잇을 관리하는 그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G수잇을 담는 관리자한테 이 선생님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해서 보호자 요약 기능을 활성화하게끔 설정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관리자를 설정하는 방법은요, 아마도 그 선생님들께서 구글 클래스룸을 접속하실 때 아마 학생이냐 교사냐 선택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사로 아마 선택을 했을 겁니다. 교사를 이제 만약에 선택을 했더라도 관리자한테 이 교사가 진짜 교사가 맞는지 이제 판단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설정값을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 관리자가 승인을 하기 전에 이 교사를 선택한 사람은 보류 중인 그 신분으로 남게 돼요. 그런데 보통 구글 클래스룸 설정에 이 보류 중인 교사도 클래스룸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기본적으로 설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가 굳이 승인을 하지 않아도 보류 중인 상태이더라도, 다시 말해서 보류 중인 상태이더라도 교사로서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보호자 요약 기능은 보류 중인 상태의 교사는 안 되고요, 관리자가 반드시 승인을 해줘서 교사가 맞는지 확인된, 교사 그룹의 확인된 회원, 즉 승인된 사람만이 이 권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보호자 기능을 활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관리자에게 그 본인의 계정을 승인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호자 요약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굳이 저도 이 기능을 몰랐을 때는 주간 단위로 부모님들에게 이 소통하는 채널을 통해서 몇 월 며칠자가 빠졌고 몇 월 며칠자가 이제 누락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정해 놓고 한다면 쉽고 빠르게 이런 학생의 활동, 그리고 어떤 것이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지 간단한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호자 요약, 가디언스 서머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